저는 아들과 15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말을 걸어도 아들이 받지 않은 시간이 15년입니다. 싸운 적은 없습니다. 크게 다툰 적도 없습니다. 손찌검 같은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살아 있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호만 길게 울렸습니다. 문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생일 축하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저라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들은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서운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나중엔 체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떠났느냐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느냐고, 내가 너에게 무슨 상처를 줬느냐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아들도 침묵했고 저도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부자 쌓이는 얼어붙은 강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잘 지내냐고, 연락은 자주 하냐고.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봐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바쁜 게 아니라 거부라는 걸, 이건 잠시 멀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난 관계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로. 저는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고함을 지른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때리거나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쓴 적도 없습니다. 도박을 하거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집을 나간 적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학원비를 댔고 필요한 책은 사줬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 가족을 책임지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게 남자의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감정보다 책임을 다하는 것,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용돈을 쥐어줬고 고생했다는 말 대신 학원을 더 보냈습니다. 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칭찬보다 다음 목표를 말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위로보다 원인을 따졌습니다. 그게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니까 미리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상사 같았습니다. 아들의 삶을 평가하고 채점하는 사람, 결과를 요구하고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 그 속에서 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기준을 제가 정해놓고 그 기준을 채웠다고 스스로 만족했던 겁니다. 아들의 기준은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칭찬보다 지적을 먼저 했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려오면 잘했다는 말보다 여기는 왜 이렇게 칠했냐고 물었습니다. 시험을 90점 맞아오면 10점은 왜 틀렸냐고 물었습니다. 100점을 맞아오면 다음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오면 내가 먼저 잘못한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운동회에서 2등을 하면
1등은 뭐가 달랐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애들은 더 잘한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뒤처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아들의 하루를 평가하고 채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뭐 배웠니? 숙제는 다 했니? 학원 숙제도 챙겼니? 내일 준비는 됐니? 질문은 많았지만 귀 기울여 듣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남들도 다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공부는 제대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점검이었습니다. 아들의 감정이 아니라 아들의 성과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해라. 그릇을 들고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빨리 먹고 공부해라.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답은 짧아졌고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 나이엔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배운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결국 지적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제가 아들의 입을 막았던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들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라고 불러도 나중에 먹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부엌에 내려와 혼자 찬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건지 자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책상 앞에 앉아 있긴 했지만 책을 보는 건지 멍하니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뭐 하냐고 물으면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성적은 어떠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사춘기라고 치부했습니다. 원래 그 나이 애들은 부모랑 말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 한 번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힘들지 않니? 무슨 일 있니? 아빠한테 말해볼래? 그 한마디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방 하나 사이로 얼마나 먼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어디 나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에만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공부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집이 편한 곳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을 기억합니다. 훈련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통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힘들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그렇게 간다. 남자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야. 조금만 버텨. 금방 지나간다.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했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힘내라, 건강 챙기고, 편지 쓸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짧게 끊겼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나온 뒤에도 면회를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한 줄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오지 마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군대 가서 버릇이 없어졌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면회를 갔습니다. 부대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회 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꿔서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들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십 번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이러냐고 아버지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녁하고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있다가 바로 자취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가끔 돈을 보냈습니다.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돈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삶에서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잠시 삐친 게 아니라 관계의 끝이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15년이 지나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험 전화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누구 보호자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호등이 다 빨간불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다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제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안쪽 침대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의 모습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아들이 어느새 35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다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5년 전 그 통화 이후로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안은 답답했습니다. 말을 이어가야 할지 그냥 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늘 틀린 사람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뭘 해도 부족했어요. 그림을 그려도 선생님이 칭찬해 줬는데 아버지는 색칠이 삐뚤다고 했어요. 시험을 잘 봐도 만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었어요. 100점을 맞으면 당연한 거였고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하면 공부는 다 했냐고 물으셨어요. 힘들다고 하면 남들도 다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괜찮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매일 방에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제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전 그냥 견디고 있었어요. 집이 너무 무거웠어요. 거실로 나가면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고, 밥을 먹으면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뭘 해도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방에만 있었어요. 거기만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전화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남자면 참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는 제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걸, 그냥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전화를 끊고 결심했어요. 이제 기대하지 말자. 더 이상 아버지한테 이해받으려 하지 말자. 그렇게 연락을 끊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잘해도 부족했고 못하면 실망이었어요. 전 한 번도 아버지한테 괜찮은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고, 걱정이 아니라 통제였던 겁니다. 아들에게 필요했던 건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자기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걸 15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기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라는 걸, 돈을 많이 버는 부모가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부모라는 걸,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을 그날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제가 아들을 버린 겁니다. 제 방식으로, 제 기준으로 아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밀어낸 겁니다.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상처를 준 겁니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5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리 없다는 것쯤은 압니다. 어쩌면 영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말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들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잘했다고 안아줄 겁니다. 시험을 90점 맞아왔을 때 수고했다고 말해줄 겁니다. 힘들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토닥여줄 겁니다. 방문을 닫고 있을 때 노크하고 들어가서 물어볼 겁니다. 무슨 일 있니? 아빠가 들어줄게. 그 한마디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줄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셨고 주변 어른들도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자식이 있다면 오늘 한마디만 전해 주십시오. 나는 내 편이다. 내가 잘해도 못해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 하나가 15년의 침묵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자기 감정을 인정해주는 사람,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칭찬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표현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이 곁에 있어 주십시오. 아이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저처럼 15년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다가가는 긴 여정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합니다.